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에 영입된 영입인재와 정치권에 새롭게 뛰어든 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실에서 참모로 근무하다 지역 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원재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보좌관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원재 전 보좌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원에서 자라고 유엔과 대통령실을 거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수원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32세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김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원재 전 행정관께서는 앞서도 나이를 말씀하셨지만 92년생으로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 중에 역대 최연소, 이번에 최연소 출마자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엔에서 일하셨다고요? 어쩌다가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이게 뭐 사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좀 그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 프랑스 파리와 이제 미국 뉴욕에서 대학원을 이제 좀 다니고 그 이후에 또 유엔에서 이제 사무총장 기술 특사실에 기술정책보좌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보냈는데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밖에서 좀 바라본 우리나라의 정치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유엔에서 근무할 당시에 저희 밑에 층에 이제 유엔 정무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유엔 정무국은 대부분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좀 살피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유엔 정무국 직장 동료들이 제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답하기 좀 곤란한 그런 일들이 조금 많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유엔 그 정무국 직원이 제게 와서 아니 어떻게 그 북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돌아가신 공무원 분과 유족들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니까 좀 참담한 심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좀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전 검찰총장이셨던 지금 대통령님의 연락처를 제가 수소문해서 제가 직접 장문의 그 카톡을 문자를 드렸습니다. 근데 직접요? 예, 직접 드렸고 당연히 뭐 답장하실 거라고 전혀 기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대통령께서 20분 만에 또 장문의 답장을 주셔서 제가 담았던 어떤 그런 내용들과 메시지에 대해서 그 공감하신다고 그러면서 또 귀국하면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바로 뭐 누구나 좀 선망하던 유엔에서의 일자리를 내던지고 귀국해 대선을 돕고 또 인수위를 거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어떤 연도 맺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재 전 보좌관은 수원무 예비후보신데 수원도 만만치 않은 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5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 곳인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는 꽤나 수원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가서 철도 지하화 공약 등을 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저희 수원 같은 경우 뭐 저도 수원에서 뭐 20년 가까이 넘게 좀 살았습니다만 원래 사실 수원이 예전에는 그렇게 뭐 야당세가 강하거나 뭐 그런 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모두들 다 잘 기억하듯 그 남경필 그 지사께서 원래 수원에서 또 다선을 지내셨고 근데 이제 지난 14년간 이제 야당에서 수원 시정을 또 담당을 해왔고 지난 10년간 수원의 모든 의석수를 좀 독점해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수원을 좀 어떤 곳에서는 탈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저는 저희 국민의힘은 수원에만 좀 이렇게 특별히 공을 들인다기보다 모든 지역구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수원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뵌 유권자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어떤 14년간의 시정과 10년간의 의석수 독점 동안 사실 수원 발전에 조금 어떻게 수원이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수원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을 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3년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년간의 그 국회의원 임기 동안 3년을 저희 집권 여당 후보로서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저희에게 좀 거시는 기대가 큰 것 같고 네.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김 전 행정관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깥에서 한국 정치를 보셨던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직접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뭐 이런 점을 느꼈다, 내가 이런 점을 좀 얻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가 보통 해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바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볼 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어떤 딱 하나의 행위 주체자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내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 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지는 게 사실은 뭐 단편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특히 또 국가안보실장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국가의 어떤 최고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제 국정 운영을 바로 어깨너머로 이제 보고 또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지역구를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실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해관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과 또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바람들도 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에서만 알 수 있는 아니면 정치권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과 해외에서 바라보는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들의 간극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우리 정치가 또 국제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유권자들의 바람들을 국제 무대에서도 훨씬 더 잘 설파하고 또 설득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김 전 보좌관님은 아직 지역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왜 김 전 보좌관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구 경험이 제 장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수원에서 뭐 자랐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셨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 쭉 자라왔고 수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용인에 있는 어떤 특목고를 나와서 거기서 다녔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대학교 1, 2학년을 거쳐서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수원이 제 쪽 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쭉 자라오는 동안 지금 수원 특히 저희 무 지역구에 있는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라든지 또 이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 매 총선마다 좀 이렇게 단골 공약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인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가 바로 영통 소각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제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군공항 정문 건너편에 이제 세류동에 2층에 영어학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 만나러 이제 거기에 가면은 뭐 커피 한 잔 마시다가도 군공항에서 이제 이륙하는 어떤 전투기 소음 때문에 저희가 뭐 대화를 못 나눌 정도로 아주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역에서 다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학교는 이제 신촌에서 나왔는데 1학년 때는 멋모르고 1학기 때 1교시를 이제 선택했다가 수원에서 신촌까지 가는 이제 대중교통 당시 뭐 버스가 있었긴 했지만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항상 뭐 지각을 하고 좀 이런 상황도 제가 다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애정이 좀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와 더불어서 제가 또 다른 뭐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수원에서 자라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세계 무대를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했고 호주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조금 이제 함께 참여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유엔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넓은 어떻게 보면은 고도로 이제 세계화된 지금 오늘날의 세상에 되게 맞는 어떤 해법들 그리고 또 21세기 문제에는 21세기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풀지 못했던 수원의 여러 문제들을 21세기 해법으로 저희가 좀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지금 수원 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39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 유권자층이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꼽히는 아주 젊은 지역구이고요. 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층들이 겪는 어떤 고충들이라든지 청년층들이 바라는 어떤 정책들을 누구보다 잘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 청년들의 어떤 그 편에 서서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정치권 담론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의제들을 제가 앞장서서 좀 내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청년 정치 신인으로서 지금의 뭐 중앙당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좀 지역구에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승리는 사실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급변하는 좀 시대적 흐름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기술 발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 뭐 인구 구조에 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대응하고 또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또 누가 더 위기를 부르짖는다기보다는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앞서 뭐 신행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어떤 비대위와 또 정책위 또 이제 공약을 만들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저희가 국민들께 저희가 그 밝은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과 또 구체적인 정책들 그리고 또 공약들을 충분히 잘 소개하면은 국민들께서 저희의 진심을 또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천안병 예비후보 신진영 전 행정관, 국민의힘 수원무 예비후보 김원재 전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